기본으로 돌아가는 주식 투자, 그리고 수익. 우연히 주식 투자를 알게 되고 수많은 책을 사보았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나의 능력으로 주식 투자는 성공할 것 같았고, 이내 시장은 책과 이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이었던 분을 만나게 되고 차트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차트 속에는 반드시 돈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 뒤엔 미리 정보를 안 세력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캔들 하나하나 그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모습에, 그리곤 투자대회에서 2번 입상한 이후 바로 증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강한 자신감과 매매 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울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는 투자 손님의 고정관념의 결투, 그리고 시간이 흘러 느끼지만 그 차트 분석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주식시장에 큰 흐름이 되지 못하면 개별 종목에서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하나하나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바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히 분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진입하는 초입에서부터 주식 투자는 시작인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는 그 어떠한 능력의 소유자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넘는 초보 개미입니다.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수익도 손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저는 경험이 별로 없는지라 잘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손실도 봤었고 다시 회복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식을 접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부분의 개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주위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네,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네 하는 말들도 듣게 됩니다. 그런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저 또한 주식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주변의 몇몇 지인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을 때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 시작하는 주식 투자금은 100만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라는 주위의 충고를 듣고 그런 것이죠. 처음 매매했던 주식은 의류 관련주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카페에서 누가 좋다라는 글을 보고 샀습니다. 희한하게도 제가 산 시점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20% 정도 되는 수익을 주었습니다. 20만 원 수익이죠. 직장 생활을 하는 저에겐 공돈 20만 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왜 이제 주식을 시작했을까? 그 후로 온갖 인터넷 주식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좋다라는 소리가 있으면 주식을 사고 팔고 2달가량이 지난 후 투자금은 10% 정도 수익에서 잘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투자금을 늘려야겠구나.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원금을 10배 늘려서 1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는 일주일, 2주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주식이 1천만 원으로 투자금이 늘어나니 하루 이상 주식을 보유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3%만 빠져도 30만 원이 날아가니 소심한 저의 가슴이 뛰어서 손절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 주식 투자금은 순식간에 30%가 줄어서 700만 원이 되어 있더군요.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주식이 어떻게 오르는 걸까? 결국 주식은 어떤 호재가 있어야 오른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죠. 그 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퇴근하고 집에서 온갖 뉴스를 다 독파했습니다. 이 시기에 하루에 2~3시간은 뉴스를 보는데 소비했던 것 같네요. 뉴스를 열심히 보다 보니 주식 종목이 아닌 업종 테마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때 처음 테마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떠오르는 테마들을 다 매매했던 것 같네요. 물론 많은 수익을 봤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 가밀하게 생기더라고요. 미리 테마가 형성되기 전에 바닥권에서 테마주를 매수해서 고점에서 팔아버리는 식으로 순식간에 투자금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도 추천도 하고 해서 동료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저는 그 덕분에 술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단점도 있더군요. 테마주라는 게 순식간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빠지니 회사에서 업무가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호가창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에 한 종목을 매수하면
일주일에 50%를 목표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수익이 늘어날수록 매매 패턴은 스윙에서 단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단기에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전업 투자자도 아닌 제가 단타를 하다 보니 한번 손실을 보게 되면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도 급등과 급락을 왔다 갔다 하는 주식을 수십 번도 매매해 봤습니다. 결국은 원금 손실을 보게 되었고 다른 매매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뉴스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주식 매매법을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에 주식 관련 서적을 구입했습니다. 책을 보다 보니 정말 신기한 매매법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다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 수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어찌어찌 원금을 회복하면 또 손실을 보고 그렇게를 몇 번 반복했었습니다. 점점 주식에 빠져들게 되고 그 당시에 너무 흥분했었습니다. 코스피가 고점을 찍고 무너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20번의 매매를 했고 결국 원금의 70%를 하루에 날려버렸습니다. 순식간이더군요. 주식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가다듬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감하게 얼마 남지 않은 원금을 다 빼버리고 주식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그만두고 퇴근 후 책을 보고 기업회계 등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내가 다시 주식을 하게 되면 그때 도움이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공부를 하게 되었죠. 회사 생활도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더군요. 물론 날려버린 원금은 너무 아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것도 다 잊혀져 가더군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중에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회사 재무 상태도 탄탄하고 차트도 뭔가 꿈틀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 회사는 250% 올랐네요. 물론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 주식이 돈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 주식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피도 물론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었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어느 정도 배운 것 같았습니다. 불과 6, 7개월 정도 쉬었지만 많이 리프레시 되더군요. 그리고 그때 때마침 좋은 종목이 눈에 띄더군요. 차트, 기업 내용 등 아주 세밀하게 조사하고 며칠 동안의 주가 추이를 봤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 후 또 좋은 종목이 보이더군요. 외인이 계속 매수하는 해당 분야의 독보적 기업이더라고요. 그 주식도 매수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호가창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지만 팔아야겠다라든지 불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떨어지고 오르기를 반복한 두 종목은 몇 개월 지난 지금 50% 이상의 수익을 주고 이전에 날렸던 원금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더 간다는 확신에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얻고 난 후부터는 주식 투자를 해도 회사 생활에 지장을 안 끼치더라고요. 지금은 직장 생활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초보 개미분들 무턱대고 아무 주식이나 매수하지 마세요. 힘들게 번 돈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과일 한 개 살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얼마나 따지면서 삽니까? 주식 살 때도 엄청나게 따져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빛나는 명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주식하는 분들, 특히 포기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한 번쯤은 봐야 한다는 생각에 일이 남깁니다. 혹 막연하더라도 정독하시어 마음에 결결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손실을 보고서 희망을 저버리고 주저앉아 계신 투자자분들께 이 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힘을 내세요. 주식으로 인한 피해는 물질적 손실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황폐화와 함께 소중한 가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많은 날들을 이러한 상처의 치료에 소비해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공허한 말, 장난으로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저 역시도 주식으로 인한 파산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인생의 씁쓸함에 시달리며 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지요. 마치 백주대낮에 인생을 날치기 당한 것 같은 어이없음과 후회와 깊은 회한의 나날들.
정말이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상처의 깊이와 빛깔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식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다시 일어서던가 아니면 미련 없이 시장을 떠나든가 어느 길을 선택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는 주식으로 인한 상처를 주식으로 치료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손실을 입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기술하려 합니다. 실전은 책과는 다릅니다. 그 어느 책에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실패한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비법과 묘책의 그림자를 찾아 어두운 거리를 헤매고 사이버 세계의 금속성 속의 습관처럼 침몰해 가는 것이겠지요. 산을 넘고 넘어 평생을 다해 무지개를 찾아 나섰던 소년의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멀리 있는 줄 알았던 무지개가 자신의 아주 가까이 바로 집 앞에 마음속 깊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지요. 어쩌면 답은 바로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1억으로 시작한 원금이 지금 1000만 원이 남은 투자자를 기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두절미 내일 당장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남기고 나머지 800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은행에 갖다 넣으십시오. 만약 200이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이 글을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0이면 충분합니다. 주식에 있어서 200이면 새 식구 풀칠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겨우 200 가지고는 새 식구 생활비를 벌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시작부터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당장의 끼니를 주식을 해서 벌어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200이 적다고 하시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무십시오. 제가 몇 번씩 200을 강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구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는커녕 빚을 내서라도 돈을 더 갖다 넣습니다. 한 방에 모든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선 이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는 아직 과거의 실패자입니다. 아직도 그는 껍질을 벗어던진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없으며 여전히 그는 남들의 만만한 팝입니다. 주식이란 놈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만큼 따뜻하지 않고 미련하지도 않습니다. 한 방이라고요? 이제 와서 터질 한 방이 지금까지 왜 안 터졌는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200을 생명처럼 소중히 합니다. 이 돈의 의미는 지금까지의 허황된 욕심과 자만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겸허함의 탄생석 같은 것입니다. 이러할 때 그는 주식에 절친한 친구이며 주식이라는 야생마의 주인이며 알을 깨고 나온 실록입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4번의 기회가 남아있으며 만약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서는데 성공한다면 먼 훗날 손실의 몇백 배를 벌어 들릴 수 있는 바위 같은 실력을 지니게 되고 결국 지나간 아픔이 가을날 들꽃처럼 매캐하고 향기로운 추억이 되어줄 것입니다. 주식만큼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분야를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200만 원으로 반드시 200억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마음속에서 불태우셔야 합니다. 이제 피와 살이 튀는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식 전쟁터는 온화한 말이 오가는 응접실이 아닙니다. 남을 베지 않으면 내 목이 잘려나가는 백병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평화를 가장하고 있지만 목숨이 오가는 곳이지요. 실전에서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요소를 명심하십시오. 몇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처럼 단순해야 합니다. 둘째,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셋째,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합니다. 단순성, 유연성, 자유로움 이 세 가지가 대전제입니다. 단순함은 모든 복잡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방법, 투자의 자세, 투자의 모든 감각이 아이들의 그것처럼 투명하고 단순 명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많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이론이 복잡하다고 돈이 벌어집니까? 만약 어떤 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꾸준하게 돈이 벌리기 시작한다면 그 방법이 그에게는 최상의 비법이며 묘책인 것이지요. 복잡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수많은 증권 정보를 찾아 헤매는 일은 복잡함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살만한 종목을 찾아 헤매는 일이 복잡함입니다. 10개, 20개 종목들을 보유하고 다 오르기를 고대하는 일이 복잡함입니다. 여러 수십 개 기술적 차트를 동원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을 샀다 팔았다 반복하는 일이 복잡함입니다. 단순함은 깨끗함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여 변함이 없습니다. 한두 개 자신에게 맞는 정보만을 수집하는 능력이 단순함입니다. 여러 개 종목을 신중히 저울질하다가도 그중 가장 좋은 한두 개의 승부를 거는 일이 단순함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오직 하나의 방법에 의해 종목을 추출하는 일이 단순함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오만 가지 경제 정보와 경제 동향을 떠들어대도 자신의 원칙상 팔아야 할 때는 아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파는 것이 단순함이고, 사야 할 때는 나라가 망한다고 모두가 떠벌려대도 바보처럼 순순히 매입하는 미련스러움이 단순함입니다. 단순해지지 않으면 시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세가 보이더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두 손을 번쩍 들고 길을 건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아이들은 원칙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주식 성공의 모든 것입니다. 유연성은 굳어짐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은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한 줌도 안 되는 주식 실력을 자만하는 한 절대로 유연한 투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연함은 자신이 가진 것들이 이 거대한 시장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는 순간 탄생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고 넘어 위기양양하게 도달한 강이 하구에서 거대한 바다를 만나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빛나는 부끄러움 같은, 이것이 유연성의 정체입니다. 시세는 바다 같은 것입니다. 시세에 맞서지 마십시오. 내려가겠다는 시세에는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겠다는 시세에는 같이 오르는 겁니다. 자신의 보유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못 오르면 파는 게 유연함입니다. 보유한 종목이 반토막이 나 있어도 더 내려갈 것 같으면 순순히 파는 것이 유연함입니다.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시장이 흐르지 않더라도 내 몸을 톱으로 잘라 상자 속에 넣으려는 노력이 유연함이며, 흐르다 막히면 맑은 물처럼 돌아가는 지혜가 유연함입니다. 유연한 투자자는 시장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투자자는 시장은 절대로 자신의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시장과 한 몸이 되어 함께 흐를 것인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십시오. 자신의 갈 길을 가되 이게 아니다 싶으면 뽑았던 칼을 도로 집어넣으십시오. 도망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시장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강력함도 유연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칼로 물을 자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물을 이기는 불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용히 흐르는 겸허 속에서 주식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인 중용의 마음이 싹 트오는 것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폭락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이 커지려는 시기에 이미 한편에선 죽음의 싹이 잉태되고 어둠이 오면 그 작게만 보였던 싹이 재앙의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10개의 종목에서 어렵게는 20%의 이익을 단 한 개의 종목으로 며칠 만에 50%를 까먹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어처구니 없는 희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지요.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서 아내와 계산기를 두드리며 소박한 꿈을 키우는 사이, 우리가 욕망이라는 고목나무에 늦어른 매미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이 낮이 가고 밤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로움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도 매달리지 않고 흔적을 남기기를 거부하며 아무데도 머물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그 어떠한 일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흐르던 물이 멈춰서 썩어가듯 한 곳에 머물지 마십시오. 주식은 사고 팔고 잊어야 하는 일회용 휴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이 가면 다시는 올 것 같지 않던 내일이 옵니다. 늦어버린 기차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봅니다. 동에서 불어와 서편으로 사라지는 하루의 시간도 보이고, 끝날 것 같지 않던 겨울이 조용히 갑옷을 벗어 던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흐른다는 것,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새로움이 던져주는 설레임의 언어를 말이지요. 현재에 머무는 정신으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습니다. 바닥에서 천장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동적 회귀성을 받아들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주식을 사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끝없이 황홀한 나날들이 계속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떠나가는 절제의 마음은 바람처럼 자유로운 정신에서만 싹이 트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흘러가야 합니다. 현재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새벽 닭처럼 남보다 먼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발 더 들어가겠습니다.
투자의 자세는 이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매 순간 부딪히는 가장 첨예한 문제는 전략이나 종목 따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완벽해도 이익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이지요. 미래에 지켜지지 못할 이익을 감히 이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남이 돼 가져갈 이익도 이익입니까? 자물쇠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자신의 내부 깊숙이 각인된 이제부터 기술하는 6개의 자물쇠를 명심하십시오. 쌓아 올린 이익을 지켜드리고 빼앗겼던 꿈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기계적 손절매는 이익의 기본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시도 때도 없이 모두가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손절매가 극약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손절매는 이익을 보는 일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손실을 보고서 주식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며, 손절매가 이익을 보는 일이라는 이론은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배제된 손절은 이익이 아니라 미친 짓일 뿐입니다. 흔히 교과서에는 몇 %에 손절하라, 몇 % 내에는 반드시 끊어라. 참 듣기 좋은 소리가 많더군요. 문제는 손해를 보고 파는데 어느 인간이 과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인간적 약점에 관한 고찰이며, 시간적 개념이 배제된 손절이 가져오는 파멸의 무서움은 왜 부연 설명이 안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손절매 잘못하면 수익은 고사하고 인생이 날아갑니다. 10% 손절 몇 번만 단행하면 다리 힘이 풀려 투자의 의욕마저 상실되는 것입니다. 벌면 뭐하나요? 어차피 손절하면 원점일 텐데, 투자에 재미가 붙으려면 적어도 자신이 쌓아 올렸던 탑은 어떤 바람에도 건재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손절은 이러한 믿음을 공중에 흔들리는 가벼운 깃대로 만들어버리는 무기력 생성제 같은 것이지요. 손절은 빨라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니, 빠르지 않은 손절은 무조건 자살행위입니다. 손절매가 수익이 되기 위해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단행돼야 한다는 시간적 개념이 필수적인 조건이 되며, 인간이 아닌 기계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는 기계적 방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전 손절매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빠른 손절이 이익의 비결이다. 둘째, 평균 매입가를 위협하는 움직임은 무조건 매도하라. 셋째, 매수 당일 주가가 매입가보다 밀려서 끝난다면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필사적으로 매도하라. 며칠에 걸쳐 분할 매수를 행하는 경우 평균 매입가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 주식은 이미 쓰레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일 자체가 폭탄을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미련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자신이 쓰레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단기 매매를 행할 시에 적용되는 공식이며, 우리 시장의 경우 대개 가장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 모든 원칙의 필요 충분 조건은 적색 공포증과 청색 선호증입니다. 빨간색이 보이면 자제하고 파란색이 보이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능적 반응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레드는 자제, 블루는 준비. 본능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원색의 유의 주식의 빛깔은 파스텔 톤이 아닙니다. 시세는 항상 흑백주의자를 요구합니다. 어중간한 것보다 선명한 것이 좋다는 얘기지요. 강할 때는 좀 더 강하게, 약할 때는 훨씬 약하게. 강세장에서는 무식하라는 말이고, 약세장에서는 비겁하라는 말입니다. 강세장이 오면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게 몰아붙여야 돈을 법니다. 약세장이 오면 뭐 이런 병신이 다 있나 싶게 꼬리를 내려야 돈을 지킵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요소는 오직 수급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혹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은 항상 말의 잔치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길 보면 강세장이요, 저길 보면 약세장입니다. 무얼 가지고 판단합니까? 수급 외에 나머지는 포기하십시오. 복잡해지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살 놈이 많으면 나라가 망해도 주가가 오른다. 지혜로운 바보의 산수법칙입니다. 가운데 서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주식을 기피하십시오. 급등하기 힘들고 위험은 큽니다. 어쩐지 오를 것 같은데 확신이 들지 않는 주식을 과감하게 매입하십시오. 이러한 상태의 주식이 주는 미묘함을 본능이 느낄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가장 좋은 주식은 중간지대에 서 있는 놈입니다. 확신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 무언가가 있다. 아무도 사지 않지만 모두가 보고 있다. 이러한 느낌. 확신과 의심의 중간지대를 찾아내는 훈련을 지속하십시오. 급등주의 최저 바닥 찾기 비결입니다. 거꾸로 보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오르기 위하여 재료가 붙여지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시세의 비밀을 고찰하십시오. 거꾸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거꾸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거울 속에 기어 들어가 이 편을 바라보십시오.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하루살이의 사랑 먼 수익을 꿈꿀 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수익을 꿈꾸지 마십시오. 먼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욕심을 불러오고 투자 행동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멀리 있는 수익에 들뜰 때 현재는 보잘것 없어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욕망에 눈이 머는 것입니다. 단 하루 동안의 생이 모든 것을 불태우는 하루살이를 닮아야 합니다. 탄생과 오욕과 무수한 사랑의 행위들이 해가 떠서 지는 단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것이지요.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운명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충실한 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덧 충실한 1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원 가꾸기 주식의 계좌 운영을 정원의 화초 가꾸듯이 하십시오. 잘 자라는 꽃은 집중적으로 키우고 틀린 싹은 아예 초기에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몇 번의 큰 이익과 무수히 많은 작은 손실의 반복이 주식으로 돈 버는 비결입니다. 대개의 실패자들은 작은 이익과 큰 손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원의 화초 가꾸기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 폐허의 화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길고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닌 희망에 관해서입니다. 주식으로 3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일어서든지 아니면 미련 없이 떠나든가. 선택은 자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란 얘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참담한 실패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공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에 있어서의 실패는 마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갈고 고르는 행위와도 같이 필수적이며 통상적인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단한 땅이 만들어져야 훗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디 힘을 내십시오. 언젠가 새날이 밝을 것이라는 것 모두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 이병법. 이 시장에는 2,400여 개의 소규모 부대가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승리를 하여 붉은 깃발을 날리는 부대가 있는 반면 패배를 하여 푸른 깃발을 내리고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이 전투는 주변국 전투에 영향을 많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세계의 동향에 따라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작전상 거론하고 싶은 것은 후퇴 시 완전 철수냐 일부를 적진에 두고 후퇴를 할 것이냐입니다. 이는 전략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어느 것이 유능한 전략인지 생각하여 봅시다.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져 적의 수중에 떨어질 시 재탈환이 되려면 군대의 보강이 필요하며 군수물자의 비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외인 기관 개인 세계의 거대한 군단이 적과 동지가 따로 없는 철저히 유리한 쪽으로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강한 군단은 미국, 유럽, 기타국에서 들어온 외인 군단이 제일 강하며 전투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실탄도 얼마든지 비축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는 실전 경험이 있는 지휘자가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최고의 부대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지휘자는 적은 편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것이 노련하고 유능한 지휘관이라고 보십니까? 내가 1000명의 병력을 지휘하고 있다면 1차 방어선에서 무너질 때 요즘 지휘관들이 말하는 반인 500명만 후퇴시키고 반의 병력은 그대로 적진에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유는 재반격하여 탈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투에 참가하여 분투하는 병사 여러분, 병력을 후퇴시킬 때는 모두 시키고 후위를 보는 게 마음이 편하고 재반격 시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 그럼 반만 후퇴를 시키자 하면 이유는 일단 전투에 공격을 명하였는데 후퇴를 하게 되니 체면상 전원 후퇴를 시키기가 어렵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퇴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각 제때에 후퇴를 하지 못하여 고지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장병이 많으며 그들은 재반격으로 탈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무너진 전세는 회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세는 3000 고지에서 무너져 2000대 고지에서 힘들게 반격, 2500대 고지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투입시킬 때는 과감히, 시기가 아닐 때에는 관망, 실전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실탄에 한계가 있어 장기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투 방식도 군수물자가 풍부한 그들과 같은 전략을 펼 수가 없습니다. 최대의 전술은 게릴라 전법이라고 봅니다. 전투는 수개월간 반격을 하다 보니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의 실패. 친구의 조언으로 주식 투자에 입문하였고 처음에 돈 좀 벌었다고 까불거리며 술 마시고 다니다가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쪽박을 차게 된 이유는 다른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지요. 그 당시 친구놈이 이 주식을 빨리 매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12,000원에 매수하고 나서 손절매도 못하고 3,500원이 되어서야 팔았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든 것이 실패라는 좌절감 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더군요. 근데 매수하라고 하던 친구놈은 그 주식을 4,000원대에 사서 12,000원대에 팔고 돈 벌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이 자식을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 그 후 몇 년이 지나고 그 친구 자식 미국에서 있는 돈 다 쓰고 돈이 없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직장 생활 하더군요. 그놈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주식에는 완전히 손을 끊고 월급쟁이로 열심히 일하더군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냥 오랜만이다 인사하고 소주 한 잔 사주고 왔습니다. 그 친구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친구들에게 사기치고 미국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개털이 되어 돌아왔더군요. 그 자식 다시는 안 보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냥 용서했습니다. 나 참 바보죠.